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시장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가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양시장 1% 안팎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개인만 홀로 매수해주는 시장이었고 연계금은 순매도 최장 기록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역시 국채금리 상승의 부담을 느끼면서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2%대 큰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지수 홀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이제 어제 시장은 마감이 됐고 오늘 또 새로운 시장이 시작을 하니까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메타버스 어디 가는 버스고 라는 키워드로 잠시 후에 메타버스에 관한 작전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100조의 호수라는 제목의 SK하이닉스 종목 리포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측의 고수익 낚아채기 허니버터칩이 생각나는 업체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또 힘찬 인사를 드리니까 반가운데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쿠팡 다음 티몬이라고 꼽아오셨는데, 네, 쿠팡이 일으킨 이 이커머스 업체 재평가 바람이 티몬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추진에 이어서 이제 티몬도 국내 시장 IPO의 속도를 내면서 티몬 관련주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커머스 업계 투자 작전들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아침은 힘차게 시작해야죠. 네. 네, 앵커님도 힘차시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시장이 조금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처지는데 그럴수록 더 파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앵커님 티몬 써보셨나요? 네, 써봤죠. 예, 좋습니까? 뭐 평가를 하긴 저는- 어렵지만 괜찮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처음엔 티몬하고 위메프가 무슨 차이인지 몰랐습니다. 아직 쇼핑의 왕이 되기에는 멀었습니다. 네. 앵커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쇼핑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커머스, 이쪽도 잘 이용해 하고, 포인트도 받고, 카드 할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잘 민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티몬 얘기 나왔을 때도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쿠팡만, 이커머스냐, 티몬도 이커머스다. 라는 것 쪽에서 티몬의 상장 추진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어제 또 주가가 들썩이는 상황들이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티몬은 2011년도 기준으로 벌써 한 10년 전이죠. 네, 국내 소셜 커머스 1위를 기록한 이후로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봤으면 좀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일단 상장 전에 지금 현재 지분 투자를 한 3천억 넘게 유상증자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PSA 컨소시엄에서 2,500억, 또 최대 주주인 KKR 이름이 멋있습니다. 예, 최대 주주인 KKR과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예, 발음 잘해야죠. 에쿼리 파트너스의 여기서 500억 정도 하다 보니까 총 3천억 정도가 이제 상장 전에 지분 분산 요건이 어느 정도 좀 맞춰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사까지 정해졌습니다. 미래에셋 대우가 정해지면서 연내 IPO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티몬의 실적이 눈길이 가죠. 2019년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1,787억, 조금 약합니다. 쿠팡이 조 단위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요. 하지만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어떤 언택트 쪽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3천억대는 나오지 않았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2019년도 기준으로는 영업 손실 770억, 즉 규모의 경제를 타기에는 아직
매출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상황들에서 그래도 2016년도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작년에 또 티몬이 여러 가지 광고를 한 것 중에 하나가 3월 달에 창립 10주년 만에 업계 최초로 월 흑자 전환했다라는 쪽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변화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꽤 괜찮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흑자 전환이 아니고는 조금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흑자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아마 앵커님이 잘 쓰셨을 것 같은데 타임커머스라고 얘기하는데 초단위, 분단위로 특화 상품이 나오게 되면 뭐 계속 티몬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 이거 뭐 HTS도 아니고 MTS도 아닌데 계속 쳐다봐야 되겠냐요. 원하는 상품 싼 가격에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가 좀 먹혔다고 보여지는 게 이런 쪽에서 작년 신규 가입자가 47.8% 늘었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 높아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마존과 비슷하게 프라임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이죠. 이 슈퍼세이브입니다. 이쪽에서 유료 멤버십 회원의 가입자 규모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5배 늘었다. 꽤 많이 늘었죠. 게다가 매출이 5.5배, 건당 구매 금액이 3배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전략이 먹혀든다는 관점 쪽에서 티몬에 대한 기대감도 어제 좀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의 관련주들 동향도 눈에 띕니다.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위메프, 위메이크 프라이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름 잘 지었네요. 네, 거기서 월간 사용자 수가 460만 명이다 보니까 티켓몬스터인 티몬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들어왔고요.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3,800억. 그러니까 즉 사용자 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위메프와 비슷한 티몬의 위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영업 손실도 540억대. 조금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2015년도에 김정주 회장 NC소프트죠. 이쪽에서 1천억대를 유치했다는 소식 속에 위메프도 기대감이 살짝 높아졌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투자처를 좀 더 찾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IPO 속도는 티몬이 좀 더 빠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쿠팡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내 이커머스 관련된 또 점유율을 계속 눈길이 가죠. 지금 현재 네이버가 17%대로 1위, 쿠팡이 13%대로 2위, 또 이베이 코리아 얘기가 또 상당히 많죠. 12%대로 3위고요. 11번가가 6%대, 롯데 오니 5%대인데 그래서 내수의 기반을 갖고 있는 롯데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추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답게 여러 가지 변화와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카카오가 2%대인데 뭐 카카오는 이것 말고도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타가 45%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홈쇼핑부터 중소형 업체들까지 모두 다 여기 포함된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막대한 시장 점유율, 특히 미국 시장의 아마존만큼 국내에서는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이커머스는 아직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베이 코리아는 옥션 G마켓이죠. 이쪽도 상당히 또 어떤 업력이 있는 회사인데 일단 매각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홈플러스 운영을 하는 업체가 관심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홈플러스라고 하는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옥션이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모펀드라는 입장 쪽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키울 것인지는 아니면 이제 잘 또 키워서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1번가는 아마존과 협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에 따른 본격적인 변화가 올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와 함께 또 네이버도 발빠릅니다. 또 배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일 배송을 추진한다는 입장 쪽에서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네이버는 이마트와 SSG.com 즉 신세계 쪽과도 최근 들어서 만남이 잦아지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제휴 흐름들이 나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GS그룹도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합병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또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팀원 관련주로 인해서 또 한 번 움직였던 대표적인 쪽이 결제 관련된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결제를 담당하는 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차이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하나투자증권과 SK네트워크가 살짝 부각을 받았는데 시장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강하지는 못했고요. 그 밖에 또 전자결제 쪽으로 또다시 이름을 올리는 KG 모빌리언스,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런 쪽도 부각을 받았는데 또 KG 모빌리언스는 여기저기 잘 나오죠. 약간 실적 대비 저평가다, 뭐 PR 10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또 부각되는 느낌이고, 게다가 또 KG 이니시스의 덩치와는 조금 다르게 실적은 되는데 좀 가볍다라는 느낌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쿠팡 때 너무 강했기 때문에 후속 매수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게 팀원 관련주에 대한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일단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수혜는 역시나 포장과 관련된 골판지 관련주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중국의 골판지 관련주, 미국도 마찬가지겠는데 미국의 회사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중국은 중국어에서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어떤 미국 관련된 골판지 회사도 시가총액이 한 20조가 넘어갈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지금 중국 관련된 회사들도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한 30%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왜 국내 골판지 회사들은 아직까지 제자리냐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더 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대표 주자인 아세아제주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골판지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양제지라고 하는 원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화재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원지 부족 사태가 나서 이제 웃돈 줘도 못 구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골판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골판지 회사들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적정가가 심화된 관점 쪽에서 이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한 5만 원도 안 되는 주가인데 자산이나 실적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한 7만 원도 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모멘텀을 유지하는 관점 쪽에서 변화들을 확인해보자 라는 쪽으로 최대 수혜는 그래도 골판지 쪽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커머스 업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또 티몬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이 골판지 관련주 내에서 관심 있게 볼 종목들까지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작전명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메타버스, 어디 가는 버스고? 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가 요즘에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단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이 유니버스를 합한 합성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아바타로 서로 소통을 하는 건데 저는 아직 사실 이 세계에 좀 익숙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어떻게 작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아바타 뭐 한두 개씩 갖고 계신 거 아닌데요. 앵커님처럼 유명하신 앵커님은 하나씩 다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준비했는데. 아, 네. 그냥 몇 번 버스 타시는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관점에서 버스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가상현실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제 메타와 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버스의 버스,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영어죠. 또 메타도 영어인지 라틴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공의 또 추상에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다 보니까 둘이 합치게 되면은 가상현실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중에서 일단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세계관이 하나가 나와야 될 거고요. 게다가 또 거기 가상현실에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아바타가 필요하고요. 게다가 또 거기서 또 사용되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또 어떤 사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통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또 가상 통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또 부각을 받는 이유가 이런 가상 통화도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메타버스 개념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상품 UGC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습니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또 최근에 구찌가 어떤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낸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한다라는 또 가상 세계도 명품이다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앱이 인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또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제 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더라고 이해를 했는데 게임 캐릭터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 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 미국의 10대, 20대 애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IPO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서학 게임이 한번 돼보시죠. 이 로블록스는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10대, 20대가 좋아하게 되면 주가도 움직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한번 RBLX로 아마 IPO가 됐을 예정인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또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하는 쪽이 또 인기가 있는데 누적 가입자 수가 2억 명,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중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상황 쪽에서 아직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모르는 사이 인기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대 이용자 비중이 80%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높은데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블랙핑크나 BTS 같은 3D 아바타가 팬 사인회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해서 아바타라도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특히 아바타라도 실제 같은 아바타인 BTS와 만난다. 상당히 가슴이 떨리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인기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VR, AR 관련된 쪽도 재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좀 더 한층 심화된 그리고 또 더 자세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VR, AR이 인기인데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 이름이 참 기대요. 이 오큘러스인데 이 제품을 타고 FPS라고 하는 그래서 총싸움이죠. 이쪽으로 하는 게이머의 흐름을 영상을 봤더니 뭐 굴르고 기어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직접 몸으로 현실로 체험하면서 어떤 총싸움도 실제적인 실탄 던질 때 직접 손으로 던지는 신용까지 해야 되겠죠. 이런 가상현실에 완전히 적합한 서비스가 나오는 또 VR과 AR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도 같이 연결되면서 상당히 앞으로 된 변화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와 함께 또 애플이 내년에 8K 고성능의 VR 헤드셋을 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애플이 만들면 트렌드가 이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도 그러면 VR을 철수할까 하다가 다른 업체들이 여전히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어떤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또 가상현실이 또 하나의 트렌드를 잘 잡는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 스페이스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여러 가지 특허를 출원한다는 얘기는 또 내년에 격돌을 할 흐름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앞으로 또 하나의 또 잠재적인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주가 뭐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VR, AR과 관련된 쪽 또 이제 어떤 그 카메라와 관련된 쪽도 당연히 가상현실을 부각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겠죠. 게다가 또 OLED 쪽도 연관된 디스플레이 쪽과 맞춰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OLED 증착 장비 기술에 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쪽인데 올해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OLED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같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비싸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근데 아직 작년 실적 특공을 더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기대감 대비해서는 먼저 올랐을 수는 있겠는데 아직 기술력은 여전히 인정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회사들 나무가나 뭐 IM 또 배터리팩 관련된 이렌텍 또 특수효과 관련된 덱스터 교육용 VR, AR 제작했던 토탈소프트 이런 쪽의 종목들이 나오는데 아직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은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또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로블록스 상장하게 되면 관심을 갖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전 세계 마켓쉐어 1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켓쉐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쪽에서 재무 구조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관심이 높은데 그래도 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노텍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신고가가 살 나왔다가 잠깐 단기 눌림목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 때문에 눌림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광학 솔루션 관련된 쪽에서 5,500억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쪽에 대해서 먹을 거리가 많다는 쪽에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LED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하나만 잘하겠다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광학 카메라 모듈 쪽에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아이폰 관련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이폰 13, 13이죠. 이쪽은 좀 더 강화된 카메라 모듈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이폰 12의 매출이 한 60% 이상 담당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실적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3에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 광학 솔루션을 투자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전장 부품 쪽에서도 카메라 쪽은 상당히 그 자동차의 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 또 이런 애플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실적도 상당히 의미가 있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은 관련된 탑픽으로 보시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 대응하는 전략들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한 전략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관심주도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LG 이노텍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어제 시장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아까도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힘이 좀 빠진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 오늘 시장 오를까요? 그걸 제가 알까요? 네, 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서 좀 답답합니다. 네. 뭔가 좀, 항상 차라리 전략 후광이면 좋겠는데 맨날 전강 후약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에 바라보는 맛도 없고 장기적으로 계좌도 막 흔들리다 보니까 짜증만 나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지금,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수출도 잘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이 경기 회복을 반영한다라는 시각은 있지만은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는 그런 어떤 호재보다는 약간 외국인 기관의 매물과 함께 좀 무거워지는데 특히 기술주들이 약한 데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쓰면서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도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관점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어제 중국 시장 낙폭을 키웠죠. 게다가 또 이번에 오늘 또 마감한 나스닥 시장도 기술주들 조작, 특히 테슬라가 10%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들도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좀 우울하게 만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어제 중요한 상황이 하지만 달러화는 지금 90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이번 주에 잘하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 통과될 것이다. 이것도 23일, 24일 연준의 파월 의장이 발언이 물론 새롭게 나올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좀 다독이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라가는 정도는 괜찮다. 역시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고 지금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쪽에 변화가 오게 되면 아마 오늘 밤 내일 정도가 단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꺾여야 그래도 시장에 약간 안도감이 찾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일단 오늘 또 시장이 재미없을 가능성을 대비하고 안전벨트를 잘 매고 그래서 특히 이 종목은 꼭 가져가야 돼. 지금은 이래도 사야 돼. 하고 하는 종목들은 일단 단기 충격 때 비중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힘이 없고 차라리 이런 종목 팔아다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낙폭이 좀 커지는 부분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흔들 때마다 늘리는 거는 괜찮은데 하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꽉 차 있다. 아니면 또 신용까지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비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흐름을 대비해서는 살짝 그 정도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어떤 주도주들 섹터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또 오늘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가 공개되죠. 그와 관련해서 또 부품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 또 지주사 쪽도 최근에 자회사가 실적이 좋은데 지주사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의 여러 가지 대형주들의 지주사들도 있죠.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가 매수는 유효하지만 당장이 시장의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보다 계속 살짝 모아가자. 그리고 현금도 일단 보유하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작전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리포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SK하이닉스 100조와 호수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들고 나오셨는데, 자, 이 종목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김선윤 전문위원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전해 주시죠. 네, 좀 볼게요. 자, 우선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좀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씩 보겠는데, 자, SK하이닉스 DB금융투자 동부증권 쪽에서 SK하이닉스 보고서를 냈어요. 100조의 호수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을 조금 만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뭐 1분기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1조 3천억 원 정도, 매출액은 8조 3천억 원 정도의 상황으로 또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좀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뭐 낸드나 뭐 디램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굉장히 양호한 포인트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좀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성장성의 좀 방향성이라고 또 잡아놨는데, 역시나 2021년 연간 실적의 예상치를 작년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하는 매출액 38조 원 규모, 엄청나게 큰 규모긴 한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조 7천억 정도, 10조에 달하는 포인트로 예상치를 현재 전망을 합니다. 근데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큰 실적의 예상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긴 했지만 17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 차트의 흐름을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DB뿐만이 아니라 하나금융투자에서도 16만 원이었던 기존의 목표가 자체를 17만 5천 원까지 올리는 좀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전체 금융사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큰 흐름은 이거예요. 2020년과 달리 2021년엔 D램 계약 가격 상승 흐름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4분기까지 이어진다는 게 전체적인 업계의 조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시총 100조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 주면서 15만 원까지의 안착 흐름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데요. 차트를 좀 상황을 좀 보시면서 하나씩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어제 이제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흐름인데,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조금 많이 밀렸어요. 나스닥이 정말 많이 좀 밀렸습니다. 2% 이상 좀 하락하는 좀 모습이 시장에 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영향도 고스란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술주들이 영향을 좀 받겠죠.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어제 시장에서 큰 폭의 좀 상승이 좀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의 흐름에서 조정이 나올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목표 주가 자체를 증권가들이 한 17만 원 선으로 현재 새롭게 목표 주가를 내놓은 이유,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의 실적 자체가 큰 폭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인트를 그렸다는 것은, 사실 아시겠지만 2020년도 때 가격이 8만 원 정도가 바닥이었고요. 9만 원 정도 선의 고점 영역으로
코로나 이후에 형성이 됐던 포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가격에 한 2배 정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니 한 17만 원 선이나 18만 원 선까지의 목표가가 나오는 것은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1분기 실적과 더불어 2분기 실적까지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목표 주가는 20만 원대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의 상승은 지속될 건데, 대응을 하신다면은 오늘 시장에 맞춰서 종목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우선 열어둬야 되겠죠.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 대한 포인트, 이 14만 원부터 해서 한 12만 원 초반대까지의 이 박스권 자리에서의 하단 자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만의 문제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둔한 모습은 사실이에요. 어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면서 추가로 좀 올라가길 기대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는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삼성전자 상황이 이도 역시나 좀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 좀 있는데, 하이닉스랑은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두 종목의 흐름과 업황의 개선 자체가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와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차분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만약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자리가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라 보는 게,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이 나오고 전체적인 시장의 급락장으로 지수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만약에 삼성전자의 하락이나 아니면 또 SK 하이닉스의 또 하락 흐름이 나온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두 차례나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12만 5천 원대의 하락 흐름이 조금 며칠 사이에 보인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분위기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밀리더라도 13만 원 정도의 한계치는 현재 보이는 상황이고, 13만 원 정도의 이탈선이라면은 참 좋은 자리가 되겠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하락이 나올 경우 한 8만 원대 정도 자리,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 자리로 온다면은 또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되면서 바닥부터 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승을 주니 꼭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흔들리지 마시고 꼭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 외의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최근에 사실 그렇게 많이 조금 많이 올랐지만서도 최근에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원익 IPS 계열, 원익 계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원익 IPS나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PNC 같은 종목들 주가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거의 흐름으로 보건데 21선, 25일선 정도, 21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코스닥에 또 하락이 나오고 나스닥이 원체 빠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정말 또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만의 부분이 아니라 원익 QNC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 해당하는 한 19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들고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박스권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좀 시장의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연준에서 또 새로운 얘기를 꺼내주면서 시장을 이끈다면은 또 조정이 나오는 자리들은 매수하기 좋은 기회로 보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도 상당히 이전에 하이닉스의 상승과 맞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같은 움직임을 좀 취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인데요. 이 하이닉스의 흐름에서 보건대 역시나 굉장히 조금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 매력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주가가 올려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조금 하락이 나온다면 한 30만 원, 31만 원, 31만 원 아래 부분이 정말 매수하기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한 35만 원 정도 선까지의 빠른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여러 종목들, 특히 이제 오늘장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사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들, 원익이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하이닉스의 상황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제 사실 고점의 영역, 그 전에 아직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목표가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 고점 이상으로 해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밀릴 경우 나스닥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악인 경우가 13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13만 원을 이탈했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밀릴 경우에 한 2, 3일 연속적으로 한 일주일 내내 조정이 좀 깊게 나오는 경향이 있던 경우가 요 근래 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장에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온다 한다면 13만 원 정도를 맥스 저점 정도 깨는 자리를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 전 고점 아직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지 못했던 14만 원까지의 자리가 아마 1차적으로 고점 영역으로 해서 형성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이제 4월 달로 넘어갈 때는 그 2달가량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3만 원 아래서 천천히 잡아두시고 그게 아니라면 밀리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해서 분할 매수로 최소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로 나누셔서 한 10번가량으로 나눠 매수해 두신다면 충분하게 4월에 실적 발표하는 시즌에 맞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4만 원대가 아니라 15만 원대 이상도 조금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증권가들의 보고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 17만 원대 선이 많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충분하게 20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증권가에서 내놓는 목표가에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를 보는 게 좀 안전하다. 근데 그게 사실 현재가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부담되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가격이 바로 13만 원 아래에서를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려요. 그리고 나서 1분기가 나올 시점, 넘어갈 시점에 증권가의 목표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13만 원 선의 초반대의 매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깊게 나오면 깊게 나올수록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임이 분명하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우는 아주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2.5% 가까이 조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힘내시고 잘 마무리하셔서 또 좋은 결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종목 리포트와 함께 이 종목 분석까지 매매 작전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관련해서 원익 IPS라든지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같이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어서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체기 전문위원과 제가 저희 포트폴리오를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도 잘 분석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수익률이 나는지도 저희가 추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종목들도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잠깐 시장 이야기 하셨는데, 미국 선물 쪽에서 현재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출발해야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네, 그 다음에 혜태제과식품, 그리고 할인, 이 세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네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인 MSPP 제품군과 그 다음에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AGW 장비를 제조해서 기관 통신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그 판매를 어디에다 하느냐? KT, SK그룹, LG유플러스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도로공사, 한전, 자가망 및 군 등 다양하게 매출을 좀 매출처가 좀 되고 있는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잡히는데, 안정적으로 내가 제조한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정말로 유통망의 하나의 좋은 구조가 되는 부분인데, 국가기관이라도 공기업이죠. 그다음에 사기업에서도 대기업들이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 회사가 이제 OLED 장비 쪽도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디스플레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LCD, LED, OLED. 이제는 또 이제 OLED 말고 또 자동차 쪽에서는 HLED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쪽이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양자 암호 통신 SK 브로드밴드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산업, 그다음에 의료도 8개 구간의 전송 장비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양자 암호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23년까지 해서 5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재난망 통신 모뎀 인증도 좀 완료하면서 최근에 이제 재단 쪽이 일본에서 지진들이 나왔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산불이 상당히 좀 다발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망 통신 모듈 쪽 관련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속철도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PTN인데요.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내가 이제 철도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원 정책 이야기가 좀 나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좀 봤을 때 철도 노선을 좀 더 많이 선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관계 또 대화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잠깐이라도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는 크라운 혜태홀딩스 계열로서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판매 및 수입까지 하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특히 이제 제일 유명한 과자는 바로 허니버터칩, 그 다음에 홈런볼, OS, 맛동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냉동식품으로는 고향만두죠. 우리나라 최초로 냉동만두를 만들었던 혜태가 되겠는데, 그걸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2008년도에 한번 세계 곡물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들, 옥수수, 대두, 밀 등, 심지어 구리, 그다음에 차광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뉴스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면이라든가 치킨 값도 지금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오뚜기에서도 좀 라면 값을 일단 올리려고 했다가 약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 측에서는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가격들은 당연히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으로 잡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최근에 수급을 좀 봤을 때도 15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해서 하루도 안 쉬고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좀 매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을 좀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혜태제과식품도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할인 말씀드리겠고요. 할인 같은 경우 할인 그룹 계열로 해서 할인 닭고기, 할인
치킨 너겟, 그다음에 하림 사료 등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 중에서 최고죠. 그 선두가 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뭐 치킨 업체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하림 닭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종란에서 종란 생산에서의 부화, 그다음에 사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사육이라든가 가공, 유통까지 해서 각 단계에서의 수직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회사에서 모든 것을 그냥 시작부터 해서 부합부터 해서 모든 판매까지 유통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작년 3월에 축산물, 농산물 가공하는 판매하는 업체 이 그린바이텍을 흡수 합병했고, 이 종목도 이 원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사료 가격들이 오르게 되면은 그거를 먹는 이 동물들이, 닭들이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혜태 제가 식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 뭐 인플레이션 봤을 때를 대비를 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뭐 실적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매출액이 11.12% 좀 증가를 하면서 약 8,9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61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81억에서 흑자 전환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위원회 종목들 우리넷 그리고 혜태제과식품, 하림 이렇게 꼽아오셨는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혜태제과식품을 한번 픽해보고 싶어요. 일단 좀 이 허니버터칩으로 한때 좀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계동 매수세가 최근에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등을 좀 꼽아보고 싶은데,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저희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뭐 시장에서 확 올라갔다 이렇게 뜨지 않죠. 어제 이제 그 곡물 상승을 해서 일부 조금의 그 이슈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이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크게 어떤 뭐 반응은 좀 보이진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급등했던 종목들을 잡게 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때를 좀 기다린다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드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한번 살짝 이렇게 보시면 눌렸다가 살짝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실 거다. 그리고 좀 최근에 좀 보시면 이평선의 120선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의미고, 한번 돌파했다가 살짝 눌렀다가 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어제 주가가 8,620원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는 8,6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 가격대를 좀 보고 잡아보자. 그래서 일단은 1,6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8,3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혜태제과식품 매수가 어제 종가 8,620원입니다. 오늘의 매수가 8,6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조금 멀리 1,600원, 손절가는 조금 짧습니다. 8,3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님,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도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 리포트도 살펴봤고요.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작전 하나하나 세워봤는데, 잠시 후에 이제 실전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